저희가 그 원장으로 오면서 이런 그 건강광자를 기획을 하고 시행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이 병원의 특성상 항상 그 새로운 의학 지식이나 또는 전문가들의 경험 이런 거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또 노력을 하는 것이 기본 자세인데 우리 김천 지역은 이제 그런 그 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런 그 저희가 준비를 해서 시행을 했는데 제가 이제 작년부터 올해 한 2년 동안 이런 경과를 보니까 이제 조금은 이런 그 행사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희가 목적했던 바의 그 성과를 올린 것 같아서 뿌듯한 마음은 있고 이런 것들이 횟수도 좀 더 늘어나야 되고 전문성도 조금 더 강화가 되고 하면서 우리 의료원의 여러분들이 그 역량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앞으로도 계속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까 그 이영숙 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김천의료원이 지난 한 1, 2년 동안에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도 했고 또 결실도 얻었고 또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토대도 마련했다 이런 그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런 그 학술 행사를 통해서 뭐 모든 분들이 참여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오늘 보니까 많은 그 여러 분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걸 보니까 조금 더 희망적인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대학병원에서 치료하는 질환도 보면은 4분의 3의 환자는 김천의료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환자들입니다. 나머지 4분의 1만 대학병원에서 전문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그런 그 분들이 외지에 나가서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김천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그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인 자기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해야지만 환자들한테 주민들한테 마음으로 다가가고 신뢰받는 병원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병원에 환자들이 신뢰 못하는 병원은 방문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노력을 하고 극복을 해야 되고 또 나가야 될 방향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화이팅! 화이팅! 김천의료원 120년 그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계속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오늘 대장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반에 이제 대장암하고 연관은 좀 없는데 이 자랑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김천의료원 이런 공공기관도 계속 이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도 제가 소화기센터를 맡고 있는데 다행히 안암병원 소화기내과가 그래도 50위 안에 들었는데 우에 4개의 학교가 아직은 있습니다. 따라잡아야 될 학교가. 이거는 푸어 쓰리 브라더스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의료 수가가 좀 낮아서 좀 스트레스를 받는 건데 실제로는 저희 환자분들께서는 이 대장내시경, 대장암의 가장 예방의 기본적인 대장내시경에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하고 대만하고 일본이 다른 그 구미 국가나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는 대장내시경 수가가 굉장히 싸다.
이제 이 보면은 수가가 미국이나 구미, 유럽 등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내과 교수님이 이제 이 LA로 연수를 가셨는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이제 이 조금 그 보험이 없으셔서 응급실을 가셔가지고 개실염 진단을 받았는데 개실염이 다시 이제 장에 주름이 잡혀서 염증이 생기는 거라 특별히 수술 안 하고 되게 한 하루 이틀 금식시키고 항생제 쓰고 장을 안정화시키고 식이 조절해주면 대부분 낫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CT 찍고 한 것도 없는데 비용이 저렇게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교훈은 우리나라는 확실히 의료 문턱이 좀 낮기 때문에 이 결론적인 얘기지만 대장 내시경을 많이 빨리 받으시면 대장암 예방이 된다. 그게 테이크홈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한정수 교수님 얘기 잠깐 하셨지만 내과를 가서도 저희가 이제 처방을 할 때 우울증 약을 많이 쓰고 항불안 약을 쓰는데 환자분들께서 질문을 합니다. 왜냐면 요즘 복약 지도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 약사분들이 저희가 처방을 하면 그 약국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자세히 하거든요. 근데 뭐 아무 이상은 없다고 했는데 내시경상에서는 근데 뭐 처방에 우울제나 항불안제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저희가 이게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환자분들이 설명하는 이론은 뭐 잘 아시다시피 뇌하고 대장, 위장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경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거기에 신경 아까 그 한창수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뭐 여러 가지 세로토닌을 포함한 신경 절단 물질들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 있는데 그 평상시에 좋을 땐 좋죠. 그래서 이제 뇌하고 장관계과 위장관이 서로 신경화학 물질을 통해서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위장에서 뇌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배가 부르면 뭐 트림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장에 이제 변이 마려우면 변이 마려워서 변을 보게 한다든지 그거를 이 위장에서 자극을 뇌로 보내가지고 뇌에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배변을 시킨다든지 소화를 시킨다든지 이런 운동을 하게 되는데 평상시에는 뭐 스트레스가 없고 아주 편안할 때는 이 위장관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이런 위장관에서 들어오는 신경 전달 신호들이 약화가 돼가지고 불편하지 않게 잘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의식 범주 안에서 그 바깥으로 안 느끼게 돼가지고 편안한 생활이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뇌는 위장관에서 오는 신호를 선별해가지고 이 위장관으로 신호를 보내서 아까 음식이 들어오면 위산을 분비시켜서 소화를 시키고 이 변이 마려운 그런 조절을 해주게 되는데 한 교수님도 얘기하셨듯이 스트레스나 우울증, 불면증, 감염 등 이런 어떤 외부의 스트레스가 많게 되면은 이러한 그 교통관계가 깨져가지고 그 계속 그 오는 신호들을 뇌가 다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까 수험생들 얘기하셨지만 고3들이 이제 시험 볼 때 뭐 이 변비약을 좀 달래는 사람도 있고요. 왜냐면 화장실 자꾸 가면은 시험을 망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 경우에 위장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뇌가 다 인지를 해가지고 다 이 조절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과에서도 우울증 약이나 정원제를 써서 이런 스트레스를 좀 조절을 하면 내장이 편안하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제 대장암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셀럽들이 대장암에 걸렸었습니다. 다 아시는 분들이고 이제 요거는 제 환자들 2번 케이스인데 요거는 40대 환자였는데 여자분이었고 그 S상 결장 장의 왼쪽 직장 바로 위에 이렇게 큰 혹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는데 그 라디오 영화의 카피라이터였습니다. 이름만 들으시면 다 아시는 분이었는데 본인은 이제 제가 내시경을 하고 진단해서 대장암이라고 진단을 했는데 병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 CT를 찍어서 이 폐 결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이가 됐었고요. 일단 아까 장의 그 덩어리가 컸기 때문에 폐색 증상이 있어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하고 항암제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운명을 달리하셨고요. 요거는 여기 보시면 여자 28세 환자였습니다. 그냥 변비를 주소로 왔고요. 그냥 기침을 좀 했고 변비를 주소로 했는데
뭐 체중이 좀 빠지고 그래서 이제 가족력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가족력이 있어서 대장 내시경, 빈혈도 있고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보내서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이미 굉장히 진행된 대장암이 보이고 폐로도 전이가 되고 저기 CT를 보시면 그 오른쪽 사진에 그 간 쪽 사진에 저렇게 검게 보이는 게 다 전이가 된 소변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결국은 그 운명을 금방 달리하셨는데 여기서의 교훈은 뭐냐면 최근에 그 대장암이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 50세 넘어가면 분변 자멸 검사를 하라고 공단 검사에서 연락이 오고 거기서 자멸이 양성이면 2차적으로 확진 검사로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는 그 대장암 검진 프로그램이 저희 나라가 잘 돼 있는데 그 최근 들어서 이 데이터를 보면 20대에서 49세까지의 젊은 층에서 우리나라 대장암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한 10만 명당 한 12명 정도가 젊은 대장암이고 이런 대장암 진단이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저희가 이 빈도가 높은 걸로 보고가 최근에 유명한 저널에서 그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순서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이란 뭐 여기 의료원 직원분들 다 계셔서 넘어가도록 하고 식도, 위, 뭐 소장, 대장 저희가 이제 대장 내시경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 대장은 아시는 대로 직장과 결장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대장의 미세 구조는 그 네 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점막, 점막하층, 근육층, 그 다음에 장막층으로 나눠져 있고요. 주로 하는 일은 뭐 이 통로, 변이 지나가는 통로로서의 역할하고 수분 흡수를 해서 변을 좀 고형화하는 그런 역할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양분이 흡수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아시는 대로 뭐 대장암이나 뭐 다른 질환으로 장을 다 절제를 해도 이 사람이 사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게 됩니다. 그 대장암의 발생 경로는 다 용종에서 생깁니다. 용종에서 생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그 정상 점막은 이렇게 혈관들이 다 보이고 장막 주름이 잘 보이는데 이렇게 튀어나온 용종이 있으면 저희가 폴립이라고 표현을 하고 조직 검사를 해서 선종일 경우에 이제 대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장암의 발생 경로는 말씀드린 대로 다 선종에서 생기기 때문에 저런 용종이 선종일 경우에 미리 제거를 하면 자연적으로 예방이 됩니다. 모든 대장암이 90% 이상 저런 선종에서 생기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을 일찍 해서 용종이 발견돼서 내시경으로 바로 제거를 하면 대장암은 완벽하게 거의 예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빨리 내시경을 해서 작은 용종 이렇게 이 작은 용종 선종을 내시경으로 바로 제거할 수 있고요. 조기 대장암도 점막 하층 위까지 침범한 조기 대장암은 저희가 요즘에 점막 박리술이라고 해서 내시경으로 절제를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단 전제는 임파선 전이가 없어야 되는데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뭐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장암이 있고 결장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암하고 결장암을 나누는 것은 치료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직장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암이 굉장히 클 경우 진행이 됐을 경우에 먼저 항암이나 방사선을 해서 종양을 좀 줄이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 암이 항문에 가까이 있으면은 수술을 할 경우에 그 주머니를 평생 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막기 위해서 먼저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해서 암의 사이즈를 굉장히 줄여서 치료의 그 수술적 이 마진을 확보를 하면 그러면 예후가 좀 좋을 수가 있고요. 결장은 전이가 많이 안 됐을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 이 임파선 전이가 있을 경우에 항암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치료가 약간 다르게 되겠습니다. 발생률을 보면 저희가 평균 수명이 83세라고 합니다. 가장 최근 통계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세인데 되게 이제 남자가 좀 평균 수명이 짧고요. 여자가 좀 긴데 평균적으로 우리가 사람 평균 수명을 다 샀을 때 3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립니다. 확률상.
3분의 1 이상은 암에 걸리게 돼 있고요. 대장암은 최근에 늘어서 남녀 공이 상위 순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고 있는데 그냥 항상 얘기하는 게 원인 모르면 식생활 서구와 지나친 육식 그런 걸 항상 얘기를 하고 유전적인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모르는 거죠. 하지만 서구화된 식습관, 지나친 육류 섭취가 영향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을 거의 이제 구미 수준으로 이 대장암이 굉장히 늘고 있고요. 남녀 공이 그렇습니다. 국내 대장암의 현황을 보면 위암은 조금씩 주는 것 같습니다. 40세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암검진으로 그냥 보험공단에서 계속 연락이 지겹도록 오지 않습니까? 내시경 받으라고. 그래서 내시경을 우리나라 같이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서 저희는 40대 넘어가면 2년에 한 번씩 내시경을 거의 이제 나라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시경 하면은 저희가 헬리코박터 검사해가지고 재균을 많이 합니다. 요즘엔 적극적으로 재균하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위암은 조금 진단도 빠르고 발생 빈도도 더 느는 것 같진 않은데 대장암은 상대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발생률이 10년간 2배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암 사망률도 대장암이 위암을 역전했습니다. 이 생존율은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나라가 내시경 시술도 굉장히 발달을 했고 외과 선생님들이 수술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5년 생존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1기인 경우에 이 대장암이 이 대장 안에만 국한돼 있을 경우에는 90% 이상 5년 생존율 유지하고 있고 임파선까지 가더라도 대개 2기 초기나 3기까지는 대개 80% 이상 5년 생존율을 유지하고 있고 원격전이가 있는 4기인 경우에는 대개 20% 이내 5년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험인자는 잘 아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정보가 워낙 홍수같이 많이 나와 있고요. 50세 이상이면 급격하게 대장암 발생이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 나라에서도 50세 넘어가면 분별 자멸 검사를 하고 대장 내시경을 권유하게 됩니다. 붉은색 고기를 많이 먹으면 지나친 육류 섭취가 당연히 원인이어서 탄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탄고기가 사실 맛있는데 그래서 고기를 쪄서 먹거나 수육을 먹으면 발암물질이 적다고 하지만 맛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고기를 먹고 근데 어쨌든 지나친 육류는 피하는 게 좋겠고 트랜스 지방, 패스트푸드 이런 거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담배, 술, 복부 비만 다 원인이 됩니다. 제가 이제 내시경을 배울 때 제가 내시경을 현진애 교수님이라고 유명하신 분한테 배웠는데 그 교수님이 항상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장암을 굉장히 전공을 하셔서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운동해라. 그런데 제가 이제 트레이닝 받을 때 그 교수님한테 엄청나게 술로 고문을 당했고 담배도 엄청 피시거든요. 심지어는 폐암도 걸리셨고 그래서 이제 저도 항상 이제 환자분한테 하는 얘기가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의사 말을 들으면 사는데 의사 따라하면 죽는다고. 어쨌든 복부 비만도 굉장히 운동 부족. 가족력은 잘 아시는 대로 대장암의 5%가 가족력이 있습니다. 5%는 이 가족력이 있고 유전적인 요인이 강해서 가족 선정성 용종증하고 그 다음에 이 유전성 비용종성 대장암이라는 두 가지 병은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에 어릴 때부터 대장암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직계가족이 대장암이 있거나 대장 용종이 많을 경우에는 대장암 발생이 조금 높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관심이 있는 거는 제가 요즘에는 주로 염증성 장질환 환자를 주로 보고 있는데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이 있는 사람들은 젊었을 때 걸리고요. 오랜 기간 앓게 되면 40, 50대 가서 선종도 잘 생기고 대장암도 잘 생기게 됩니다. 치료는 말씀드린 대로
일찍 발견해서 용종을 다 띄면은 완치가 되는 거고요. 암이 진단됐더라도 초기에 발견하면 대장 내시경으로 제거가 됩니다. 그러면 수술을 피할 수 있고 진행됐을 경우에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내시경으로 절제를 하면 당연히 간단하고 편하고 입원 기간이 짧고 흉터도 없고 그럴 수 있는데 모든 조기 대장암이 내시경 절제가 치료가 가능한 건 아니고요. 인프절 전이가 없어야 됩니다. 인프절 전이는 대장암이 진단이 되면 CT나 페트 같은 걸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절이 없을 경우에는 내시경 절제를 시도를 하고 림프절 전이가 있거나 진행됐을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외과적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내시경이 받으시면 용종이 있을 경우에 이 올가미를 이용해서 고주파 전류를 이용해 가지고 이 절제를 하면 용종이 띄게 되고 용종을 이렇게 띄므로써 대장암이 예방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런 환자들은 이제 이 대장암인데 점막 위에까지만 국한됐을 경우에는 점막 박리를 저렇게 내시경으로 시도를 해서 이 제거를 하면 내시경으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제는 임파선 전이가 없어야 됩니다. 예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을 다 안 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이 육류 섭취 피하고 트랜스 지방 피하고 운동하고 술 담배 커피 안 하고 뭐 커피는 아니겠지만 술 담배 안 하고 뭐 체중 조절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50세 넘어가면 대장 내시경을 한번 받는다. 이런 것들은 하기가 좀 쉽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 복용하시는 분들은 대장암이 좀 예방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계속 말씀드린 건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분변 검사는 50대 넘어가면 하는데 우리나라 수검률이 30%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보험에서 날라와도 변 받아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 수검률은 30% 조금 넘는데 그러면 거기서 양성이 나올 경우에 다 대장암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분변 검사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대장암, 출혈하는 대장암에서 분변 검사로 대변 성분에서 혈을 진단을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데 많은 수의 대장암이 출혈 안 하는 대장암이 있기 때문에 그게 100%는 아니어서 정확한 검사는 대장 내시경이 제일 정확합니다. 제일 힘든 게 장점결이 되겠습니다. 이 검사를 받는 건 좋겠는데 여러분 여기 뭐 경험을 하셨겠지만 장 청소하는 게 힘들다. 그래서 저도 대장 내시경 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담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알약이 나왔습니다. 알약 점결이 나왔는데 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고생하셨던 분들이 물통약을 먹어가지고 구역질이 난다. 차게해서 먹으라고 그랬더니 잘 용해가 안 돼가지고 쌀뜨물 같고 구역질이 나가지고 막 다투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알약을 선호를 하는데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알약은 또 단점이 있습니다. 알약을 28개를 먹게 되는데 14개를 밤에 먹고 새벽에 14개를 먹어야 되는데 여자분들이 그 알약을 선호하는 것 같지만 알약이 큽니다. 커서 여자분들이 되게 알약 잘 못 알약 같은 거 드시라고 그러면 뭐 알약 넣고 물 한참 넣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그 14개 먹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 단점은 물통약 먹으면 먹고 나서 배변이 빠릅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물통약을 먹게 되면 약을 먹기 시작하고 나서 첫 배변을 보는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알약은 좀 느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의외로 물통약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장내시경 할 때 물통약을 먹을 때 제일 힘든 게 처음 배변을 볼 때까지가 힘들거든요.
계속 물은 먹고 그 이 장정결약은 먹는데 변이 안 나오면 아주 죽음이거든요. 그게 이게 다 위에 차가지고 그래서 구역질 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통약이 배변을 좀 빨리 보게 하기 때문에 그 알약보다 좀 효과는 있는데 다만 그 물통약을 먹어서 전에 토하셨거나 그런 분들은 알약을 드시면 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정결 효과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콜프랩 조금 많이 쓰이는 건데요. 이 피코라이트 같은 이런 약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뭐 오라팡이라는 알약도 나옵니다. 이 또 한 가지 내시경 받을 때 하시면 좋은 게 한 3일 전서부터 음식 조절을 하시면 수월하게 대장 내시경 할 수 있습니다. 그 미리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다음 날이 대장 내시경인데 전날 뭐 회식하시고 뭐 이러면 굉장히 힘드니까요. 3일 전서부터 뭐 씨 있는 과일이나 이런 어떤 섬유질 같은 거를 조금 줄이시면 내시경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용정 절제가 대장암의 예방의 지름길이고 결론적으로는 이런 예방들이 있는데 원인이 되는 행동들을 안 하는 이런 예방도 있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대장 내시경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50세 넘어가면 한 번 정도는 대장 내시경을 꼭 해보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가족력이 있거나 직계 가족에 대장암 환자가 있거나 부모님이나 뭐 친기 형제 중에서 대장암 환자가 있거나 부모님이 대장 선종이 있거나 용종이 많았거나 그러면 조금 더 젊은 나이에도 대장 내시경을 해보시는 게 대장암 예방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